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건입니다. 신인간혁명 제7권 이른봄 269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것은 화강신문사입니다. 23일 오후 야마모토 신이시는 베이루트 북동쪽에 있는 베카 고원으로 갔다. 이곳에서 고대 로마 시대에 건축된 태양의 마을이라 불리는 발베크 유적을 시찰했다. 일행은 밤늦게 호텔을 출발하여 새벽 1시 10분 비행기로 이란의 테헤란을 경유하여 인도의 뉴델리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행이 공항에 왔을 때 탑승하기로 되어 있던 비행기가 강풍으로 인해 키프로스 섬에 대피하고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항공사의 말로는 확실한 출발 시간은 모르겠으나 아마 10시간 이상은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신이치 일행은 호텔로 돌아와 다음날 아침 공항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았지만 아직 출발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주조 기요시가 초조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동하기란 좀처럼 순조롭지가 못하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말을 듣고 신이치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은 인생이나 광선유포의 도종도 마찬가지네. 모두 파란만장한 드라마와 같다. 하지만 그렇게 재미있지 않은가? 모든 것이 계획대로라면 재미가 없을 것이다. 나는 시련이나 장애에 부딪힐 때마다 이것으로 또 하나의 인생 드라마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용감하게 맞서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 극장의 주역이므로 이왕할 거라면 당당하게 연기하는 것이다. 청년에게는 그러한 기계가 중요하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놀라고 허둥대고 한탄하고 슬퍼한다면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모처럼의 드라마도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말은 신이치의 인생 철학이기도 했다. 결국 베이루트를 출발한 것은 24일 오후 5시쯤이었다. 16시간 정도 늦어진 셈이다. 당초 일행은 뉴델리에서 하룻밤 묵기로 되어 있었지만 곧장 다음 방문지인 홍콩으로 가기로 했다. 테헤란을 경유하여 뉴델리에 도착했을 때는 심야였으며 다음 경유지인 타이의 방콕에 도착한 것은 아침이었다. 방콕 공항에서 신이치는 타이의 멤버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신이치가 공항 로비에 나와보니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2월에 방콕을 방문하여 지부를 결성했을 때에는 20여 세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200세대에 가까운 멤버가 구축되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마토 신이치는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넸다. 비행기의 급유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격려이기에 모두 서서 간담을 나누었다. 시간은 겨우 15분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힘이 닿는 데까지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한 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방콕 지부의 발전은 눈부십니다. 아시아의 희망입니다. 단결하여 사이좋게 명랑하고 즐겁게 신심에 면례하십시오. 때가 오면 꽃은 핍니다.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덕을 받아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럼 또 만납시다. 건강하세요. 이날 방콕 지부 부임부장인 얀 미야코 라이즈도 일행과 함께 홍콩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홍콩에서 실시하는 교학 시험을 치르고 홍콩 지부에 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신이치는 타이 멤버들이 밝은 웃음꽃을 피워가는 가운데 그녀만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일행은 방콕에서 곧장 홍콩으로 향했다. 홍콩의 호텔에 도착한 신이치는 바로 라이즈를 불러 간담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신이치의 물음에 그녀가 답했다. 예, 실은 얼마 전에 경찰서에 불려가 학회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까? 장가학회는 어떤 단체인지, 공산당과 관계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장가학회는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신봉하는 단체로 자담회에서는 모두 근행을 하거나 어서를 공부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은 학회를 위험한 단체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에서는 회원을 늘리거나 회합을 여는 일은 그만두라고 해서 모두에게 이야기하여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멤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아직 일부 사람들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신심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튼 선생님께 상담할 생각이었습니다. 신이치는 웃는 얼굴로 얀 미야코 라이즈를 감싸듯이 말했다.
경찰이 학회에 대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잠시 상황을 지켜본 후 최고 간부를 타이로 파견해서 경찰이나 정부 관계자를 방문하여 학회 진실을 잘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회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번영이며 국민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시민이 되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학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진실된 모습을 한다면 어떤 나라라도 분별 있는 지도자는 학회를 찬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모두를 격려해 가세요. 일보도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활동할 때는 타이의 법률을 준수할 것은 물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나 비상식적인 행동은 절대로 삼가야만 합니다. 중심자는 단지 기세를 올리는 일만이 아니라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학회본부와 자주 연락을 취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세요. 시니치는 역사적인 경위나 나라 사정으로 인하여 종교, 특히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에 강한 경계심을 품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는 만큼 오해로 인해 생기는 불필요한 마찰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회원이 괴로워지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 그는 해외에서의 활동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 강포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지금 불법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각국의 조직이 실현의 큰 파도를 겪는 일도 당연히 각오해야만 한다. 실제로 학회에 대전진에 두려움을 느낀 일본 국내 다른 교단이나 정당 관계자가 해외에서의 학회 활동을 막기 위해 각국의 정부기관 등에 갖가지의 획책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도 듣고 있었다. 그 하나가 시니치가 2년 전에 있었던 회합에서 유엔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해도 좋지 않은가라고 말한 것 등을 문제 삼아 학회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위험한 단체라는 선전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중상을 받더라도 평상시에 상식 풍부한 행동으로 사회에서 신뢰를 얻어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진실은 명확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시니치는 얀 미야코 라이즈를 격려한 다음 각 나라의 이상적인 학회 활동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 해외에서 학회가 오해를 받는 경우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일까? 우선 창가학회라고 하는 기회 있지 않은 이름 때문에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종교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 모른다는 것은 경계심을 일으키는 법이다. 따라서 학회는 니치는 대성님께서 밝히신 불법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는 불교도의 단체이며 그 대성인의 가르침은 석존 불법의 정수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2000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불법을 현대에 개화시켜 세계의 평화와 사람들의 행복을 염원하며 그 나라의 발전과 문화의 흥룡을 공헌하고 가치 창조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창가학회라는 것을 말해가야 한다. 또 일본에서 학회를 모체로 하여 공정년, 정치연맹의 약칭 공정년이 결성된 일로 인해 학회를 정계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계 진출은 일본의 혼미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취한 선택이며 다른 나라가 그것을 따를 필요는 전혀 없다. 아니, 오히려 각국의 멤버가 정치에 휘말리게 되면 각 나라에서 종교활동을 전개하는 데 큰 마이너스가 된다. 더욱이 일본의 다른 교단이나 기성정당이 학회와 정치의 관계를 고의로 강조하여 각 나라의 학회에 대한 경계심을 부채질하는 것을 생각하면 해외에서는 정치에 관여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확하게 천명해야만 할 것이다. 또 학회는 결코 일본인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세계 종교라는 것을 인식시켜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각국의 조직이 각각 법인으로서 등록하고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해가는 것이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불법에서는 수방 비닐을 설하여 불법의 본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지역이나 시대의 풍속, 습관에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원리를 각국의 멤버가 잘 이해하고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그 나라의 번영과 행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여하튼 멤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각국의 지도자들을 만나 학회의 진실을 끝까지 호소해 가자고 신실은 생각했다. 일행은 야마모토 신실을 중심으로 호텔에서
홍콩의 조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개최될 홍콩 지부 대회에서 지구를 결성할 예정이었다. 또 홍콩 지부장인 오카 이쿠요가 남편의 일 관계로 지부를 결성한 지 4개월 만인 작년 6월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지부장의 인사도 생각해야만 했다. 이 협의회는 신이치와 동행한 주조 기요시, 아키즈케 에이스케, 다니다 쇼이치, 오야 요시코 외에 오키나와에서 온 오키나와 총지부장이자 동남아시아 부총지부장이기도 한 다카미 후쿠야스, 오키나와 총지부의 부임부장인 우에마 다마코도 참석했다. 신씨는 오키나와가 동남아시아의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에게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도와주도록 부탁했던 것이다. 모두가 협의한 결과 홍콩의 3개의 지구를 결성하기로 했지만 새로운 지부장은 앞으로 좀 더 검토한 후에 임명하기로 했다. 다음 날 26일은 지부대회에 앞서 대회 장소인 주룽의 리신 빌딩에서 교황 면접 시험을 실시했다. 응시자가 회장에 도착해보니 입구에는 일본에 귀국했던 오카 이쿠요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야마모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 지부대회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에서 달려온 것이다. 그리고 교학시험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험생이 오면 짧은 시간이라도 교학을 가르쳐 주려고 해합장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카는 일본에 살고 있었지만 홍콩 지부장으로서 조금이라도 현지의 멤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강한 일념이 있었다. 그녀는 모여든 수험자들에게 3대 비법과 같은 어구나 종교 비판의 원리를 설명함과 더불어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멤버들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부장의 특별 강의에 새롭게 결의하고 자신 있게 시험에 응했다. 이날 신이치는 낮 시간을 이용해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한 오야와 오키나와의 우에마가 홍콩의 실정과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데리고 시찰에 나섰다. 때마침 설날을 맞이한 홍콩은 거리마다 가족과 함께 외출한 사람들로 붐볐고 사자춤도 구경할 수 있었다. 상점의 벽 등에는 작은 어린이가 커다란 금붕어나 잉어, 복숭아를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연화와 금색으로 복이라고 쓰여진 빨간 종이가 걸려져 있고 곳곳에서 축하의 폭죽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저녁 무렵 신이치가 홍콩 지부대회에 열리는 리신 빌딩에 도착해보니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메고 창가케라고 쓰여진 차량 정립한 완장을 찬 10살 정도의 소년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아마 정리 요원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모양이다. 신이치는 소년을 보자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건넸다. 소년은 신이치가 누군지 몰라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웃는 얼굴을 보고 미소로 답했다. 신이치가 입장하자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왔다. 회합 장소의 정면에는 모조지에 쓴 신세기의 노래나 동양 광포의 노래의 가사가 붙어 있었다. 일본어로 된 가사도 있는가 하면 로마자로 쓴 가사도 있었다. 그 밑으로 벽을 따라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다. 거기에 신이치 일행이 앉자 계가 선언되었다. 오에마 다마코, 다카미 후쿠야스, 또 신이치와 동행한 간부가 차례로 인사를 했다. 이 대회에서는 광둥어로 통역을 했다. 일본어를 모르는 새로운 멤버가 늘어난 것이다. 그것은 홍콩 광포의 진전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윽고 주조기요시가 홍콩의 중앙지구, 주룽지구, 완짜이지구 등 세 지구의 결성과 그에 따른 인사를 발표했다. 신이치는 이 자리에서 본전님의 공력을 확신해 가자고 호소한 다음 이렇게 끝맺었다.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 강한 정신력, 가치를 창조하는 지혜, 그리고 희망과 환희에 넘친 풍부한 마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또 진정으로 사회를 번영시키기 위해서도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우정, 신뢰가 소중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 변혁에서 시작됩니다. 그 인간혁명의 길을 제시하고 절대적인 행복과 영원한 평화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성의 빛을 발하면서 홍콩을 행복의 화원으로 바꿔갈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학회가를 합창하며 홍콩 지부 대회를 마쳤다. 대회가 끝나고 신이치는 통역을 했던 저우즈강이라는 장년과 그의 아내인 저우시전과 간담을 나누었다.
저우지강은 동남아시아 총지부장인 모리카와 가즈마사 등이 작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동남아시아 지도를 실시했을 때 부지부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다. 저우지강은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온화한 느낌을 주는 50세 전후의 장년이었다. 동남아시아 총지부장인 모리카와 가즈마사와 부총지부장인 다카미 후쿠야스는 언젠가는 그를 홍콩 지부의 지부장으로 세우고 싶다는 의견이었다. 또 그의 아내인 쉬이저는 이날 완짜이 지구의 지구 담당원으로 임명되었다. 야마토 신이치는 저우지강에게 말을 건넸다. 저우지강 씨, 당신에게는 가까운 장래에 홍콩의 지부장으로 활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지부장이라는 자각으로 홍콩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는 신심한 지 1년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를 정말 잘하시는군요. 신이체 이야기에 그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실은 저도 일본 사람입니다. 태어난 곳은 가고시마인데 무역일로 중국 광저우로 건너와 결혼을 하고 전쟁이 끝난 후 홍콩으로 이주한 다음부터는 중국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저우지강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부였던 아버지를 1살 때, 어머니를 9살 때 잃었다. 한동안 형들과 어업에 종사한 뒤 포목상의 심부름꾼으로서 중국 대륙으로 건너왔다. 소년이었던 그에게 주어진 일은 처음에는 잡일뿐이었으나 거기서 장사의 절차와 요령을 익혔다. 이윽고 저우지강은 광저우로 가서 무역회사에 근무했다. 그 광저우에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격리를 보고 있던 아내 쉬이전을 알게 되었다.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으나 그녀 주위의 사람들은 상대가 일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은 끝났고 일본인은 중국을 떠나야만 했다. 그때 저우지강은 장모에게 말했다. 저는 이 중국에서 일본군의 만행을 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저는 그런 일본을 조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일본인으로 밝혀지면 잡혀가게 되고 또 게다가 사람들의 반일 감정이 심해져 집을 습격당하는 위험도 높았다. 저우지강의 집에도 일본인이 없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람이 찾아왔다. 그때마다 장모가 나가 의연하게 잘라 말했다. 우리 집에는 괴물 같은 일본인은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저우지강을 신뢰하며 지켜주었다. 그가 일본인이라고 밀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일본인이 철수해버린 광저우에서 그가 할 일은 없었다. 또 중국은 내전 상태였다. 어쩔 수 없이 저우지강은 아내 쉬이정과 장모와 함께 홍콩으로 건너왔다. 그곳에서 오키나와와 홍콩의 무역일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이를 통해 평화를 위한 파이프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이 있었다. 홍콩에 온 뒤로도 끝까지 중국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그는 집에서도 일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태어나도 자신이 일본인인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한 저우지강이 신심을 시작한 것은 1961년 10월의 일이었다. 무역일로 친분이 있었던 일본인에게 권유를 받고 어본전을 수지했던 것이다. 입회할 때 소개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단지 니치는 대성인의 불법이 굉장하다는 말을 듣고 순수하게 입회했던 것이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 가르쳐준 대로 근행을 시작했다. 그는 인간의 신의를 소중히 하고 싶었다. 저우지강이 신심을 하면서부터 아내 시이전도 함께 신심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오로지 남편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저우지강의 집에는 오카 이쿠요, 히라다 기메이를 비롯해 중국인 여성과 결혼한 사가와 고지라는 일본인 장년부들이 격려차 방문하기 시작했다. 저우지강이 학회활동에 착실하게 면류하는 동안 지병이었던 위궤양이 어느 사이엔가 완치되어 있었다. 그것이 그의 초신의 공덕이었다. 그 체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아내 쉬이전도 불법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저우지강 일가는 가족 모두가 신심에 면류하게 되었다.
해합 장소에서 차량 정리반 원장을 하고 정리반원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소년도 저우지강의 아들이었다. 저우지강은 학회 출판물을 일본에 주문하여 받아보면서 불법의 법률을 공부하였다. 또 홍교에도 힘을 쏟았다. 이날 주릉지구의 지부장으로 임명된 천지민이라는 장년도 저우지강의 권유로 입회한 사람이었다. 야마모토 신씨는 저우지강에게 말했다. 오늘은 부인도 만나 뵐 수 있어 정말로 기쁩니다. 부인도 훌륭한 분이어서 안심했습니다. 또 장모님도 위대한 분입니다. 장모님을 소중히 해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저우지강 씨의 인격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홍콩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의 인생을 나와 함께 강선유포에 끝까지 살아갑시다. 신이치가 손을 내밀자 저우지강은 힘찬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하면서 그의 손을 쥐었다. 신씨는 준비해온 신간어서를 꺼내어 거기에 저우지강의 이름을 썼다. 오늘을 기념해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저우지강은 상기된 얼굴로 어서를 받으며 말했다. 교학도 진지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에서 만납시다. 그때는 당신이 지부장이 될 때입니다. 저우지강의 눈은 강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신이치는 이것으로 당면 문제였던 홍콩의 포석도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다. 그가 해합 장소를 뒤로 했을 때는 이미 오후 10시가 지나고 있었다. 드디어 내일은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1월 8일 일본을 출발한 일에 전력을 다해 멤버들을 격려해왔다는 기분 좋은 피로감이 지금 그를 감싸고 있었다. 다음 날인 27일 아침 일찍 일행이 타고 갈 비행기를 확인하고자 오야 요시이코는 공항에 전화를 했다. 신씨 일행이 탑승할 런던발 비행기는 홍콩에서 도쿄로 가는 직행편이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안내원의 이야기로는 그 비행기는 엔진 고장으로 출발이 20시간 이상이나 늦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야는 그 사실을 바로 주조기요시에게 알렸다. 정말인가? 이거 참 난처하게 되었군. 아무튼 나는 공항에 다녀오겠네. 주저는 저우지강에게 급히 연락하여 호텔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야마모토 회장의 스케줄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날 중으로 도쿄에 돌아가야만 했다. 주저는 때마침 남은 좌석이 있는 도쿄착 오후 8시 40분에 일본 항공 702편으로 변경했다. 이 비행기는 타이완의 타이페이를 경유하게 되어 있었는데 주저는 미처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다. 호텔로 돌아온 주저는 신씨에게 비행기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고서는 초조함을 억누를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데 비행기는 정말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군요. 아니 이것은 뭔가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네. 홍콩의 카이타 공항에는 야마모토 회장을 배웅하기 위해 20-30명 멤버가 모여 있었다. 거기에는 저우지강의 아들인 그 소년도 있었다. 신씨는 소년에게 말을 건넸다. 나는 머지않아 대학을 만들 테니 크면 일본으로 오세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 두어야 해요. 소년은 의아한 얼굴로 신이치를 바라보았다.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뒤에 있던 아버지 저우지강이 서둘러 신이치의 말을 통역해주자 소년은 쌩긋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치는 출발 바로 직전까지 홍콩의 멤버를 격려했다. 그리고 환하게 웃는 멤버들의 배웅을 받으며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 무렵 타이완의 타이베이에서는 지부장인 주첸신을 중심으로 몇 명의 지구 간부가 모여 회합을 하고 있었다. 타이완에는 전년 8월에 타이베이 지부가 결성되었다. 주첸신은 1923년 중국 강수성에서 태어나 23세 때 타이완으로 건너왔다. 전시 중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한 적도 있어 일본어도 아주 능숙했다. 1960년 주첸시는 일본에서 파견되어 일본의 상공업체를 시찰했다. 그때 일본인 친구에게서 삼각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주첸시는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급속한 부흥에 주목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민중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사상이나 종교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학회의 이야기,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중의 뿌리내린 이 신앙이야말로 사회를 건설하는 힘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입회를 결심했다. 타이완으로 돌아온 그는 일본에서 보내오는 세이쿄 신문을 숙독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신심에 면례했다. 또 학회본부와 연락을 취하며 타이완에 흩어져 있는 멤버들을 격려하기 위해 움직였다.
1961년 5월에 모리카 가즈마사 일행이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타이완에는 타이베이, 가오슝 등 5개 지구가 결성되어 주첸신도 지구부장이 되었다. 또 1962년 8월에 타이바이 지구가 탄생하자 그는 지구장의 사명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경비총사령부가 장각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주첸시는 미행당하거나 출두를 요구받았다. 당시 타이완에서는 본성인이라 불리는 타이완 출생의 사람들과 외성인이라 불리는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 사이에 감정적인 벽이 있었다. 그 속에서 대륙 반공을 내세우고 있던 당시 중화민국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언론이나 집회 등을 엄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1963년에 접어들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주첸시는 일본에서 도착한 1월 1일자 세이쿄 신문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1월 8일부터 시작되는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의 해외 방문 스케줄이 발표되어 있었다. 그 스케줄에는 야마모토 회장이 타이완을 방문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총지부장인 모리카와 가즈마사로부터 선생님은 타이완의 여러분을 염려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들었던 주첸시는 야마모토 선생님은 반드시 타이완에 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주첸시는 멤버들에게 호소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1월 8일부터 해외 시도를 위해 출발하여 27일에는 홍콩에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타이완에도 들르실 수 있도록 진지하게 창제하면서 그날 오후에는 타이베이의 숭산 공항에 모이도록 합시다. 설령 야마모토 선생님이 못 오신다고 해도 타이완 상공을 지날 테니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광선유포를 맹세하지 않겠습니까? 이후 주첸시는 반드시 야마모토 선생님을 타이완에 모시겠다며 열심히 창제를 거듭해왔다. 27일 낮 그는 지구간부의 회합을 끝마친 후 모두를 잠깐 기다리게 한 뒤 자전거를 타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있던 생선 소금조림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려 했던 것이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택시 한 대가 주첸신 옆에 멈추면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주첸신 씨, 야마모토 선생님이 공항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가오슝 지구의 장년부 멤버였다. 가오슝의 사람들은 반기차로 타이베이로 와서 이른 아침부터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주첸시는 그 사람에게 다른 멤버들에게 즉시 공항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고 택시를 타고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펜스 앞에 몇 명의 가오슝 멤버가 서 있었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야마모토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다. 선생님, 야마모토 선생님. 주첸시는 있는 힘껏 외치고 손을 흔들면서 펜스를 향해 달렸다. 신이치 앞에 섰을 때 숨이 차올라 선생님 이라고 겨우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지부장인 주첸신 씨군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신이치는 손을 내밀었지만 철조망이 두 사람을 막았다. 신이치는 철조망 사이로 손을 넣었다. 손가락이 2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손가락을 주첸신의 손가락과 잡았다. 손가락과 손가락이 굳게 엉킨 악수였다. 주첸신의 눈에 눈물이 빛났다. 신이치는 웃는 얼굴로 주첸신에게 말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이곳에서 선생님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았더니 우리 멤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오는 걸 알았습니까? 저희들 모두는 선생님께서 타이완에 꼭 들르실 수 있도록 창제에 도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생님이 오실 거라 확신하고 공항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가요? 타이완에 올 예정이 없었는데 탑승할 비행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비행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비행기가 이곳을 경유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가사의하군요. 창제의 힘에 이끌려 오게 된 것이군요.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첸신은 이렇게 말하고는 공항 건물로 향했다. 그는 공항 직원에게 자신들을 공항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간절한 애원에 직원은 3명만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이번에는 펜스 안쪽에서 나누는 간담이 된 것이다. 신이치는 타이완의 활동 상황을 차례로 물었다. 타이완에서는 헌법으로 신교의 자유도 집회 결사의 자유도 인정되어 있었지만 계엄령 하에서는 그것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단체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민단체의 등록이 필요했다.
주첸 씨는 학회본부의 해외국가 연락을 취하고 내정부의 타이완 참가학회에 등록을 신청하고 있었지만 허가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는 아직 반일감 정도 심한 시대였고 일본에서 생겨난 참가학회를 당국은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좌담회에 경찰이 투입되는 일도 있었다. 신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정부가 등록을 허락하지 않는 한 조직적인 활동은 어렵겠군요. 어디까지나 정해진 법률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엄하다고 해서 겁쟁이가 된다거나 신심 그 자체가 후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타이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로 불법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승부는 30년, 40년 뒤입니다.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첸 씨는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항에는 멤버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어 50명에 가까운 인파가 되었다. 주첸 씨는 공항에 와 있는 모든 멤버들에게 야마토 회장의 격려를 받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다시 한번 공항 직원에게 야마모토 신씨를 모두가 출입할 수 있는 공항 로비까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친절해 보이는 공항 직원도 얼마간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신씨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허가해 주었다. 신씨가 로비의 모습을 나타내자 환호성이 터졌다. 여러분, 일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씨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시선을 맞추며 힘찬 어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금 타이완은 신심을 하는데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됩니다. 타이완에도 본전임을 수지한 멤버가 많이 탄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봄의 도래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봄은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습니다. 이른 봄입니다. 바람도 차갑습니다. 일본이라면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고 새가 노래하며 평화의 산들바람이 부는 본격적인 봄은 반드시 옵니다. 시제는 변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봄이 무르익을 때까지 강한 인내로 생명의 대지에 신심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일가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후 신이치는 타이페이 멤버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은 중간중간 신씨는 생애 어번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넸다. 신씨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도 퇴전시키지 않겠다고 필사적으로 타이완의 버스를 격려했다. 이윽고 출발 시간이 되었다. 다음에는 일본에서 만납시다. 건강하세요. 신씨는 탑승기로 향하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사랑하는 타이완 동지들의 배웅을 받으며 신이치가 탄 제트기는 굉음을 울리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아시아의 봄은 아직 옅고 아무니 낮게 드리워져 있음을 신이치는 절실히 느꼈다. 그러나 구름을 뚫고 나오는 하늘에는 봄의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버시어 웅비아라 늠름하게 사명의 하늘 높이 신이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하면서 곧장 도쿄로 향했다. 신인간혁명 제7권 이른봄 끝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직헌이었습니다.